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법의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법원에서는 박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1000여 쪽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핵심 피의자들과 공모해서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들입니다.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쟁점으로 정리한 5가지 쟁점 가운데 한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검찰 수사 기록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이권 개입이 어떻게 기획됐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됐는지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최문호 기자입니다.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해 각종 지시를 내리면 안 수석은 그 내용을 암호처럼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메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르 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일주일 전인 21일 안종범 수석이 박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재단의 이름은 미르며 용의 순우리말로 신비롭고 영향력 있는 뜻으로 이사장은 김영수로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어 이사진 명단을 불러주는데 송모와 조모는 전통 관련 일을, 김모는 한복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재단의 사무총장은 이성한으로 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사람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곧바로 인편으로 이들의 이력서와 조직표, 정관을 보내주었고 김영수의 이력서에는 이사장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운영진으로 내정됐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 누구인지 검증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대통령께서 미르재단 이사진 명단을 주시면서 다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하셔서 저로서는 대통령께서 검증 절차까지 다 마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은 청와대와 정경련이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막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즉 실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이사진은 물론 조직표와 정관까지 갖고 있었던 겁니다.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입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안종범 수첩에는 K스포츠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모두 10번 등장합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 메모는 5번, 4번은 재단 이사진 인사를 지시하는 내용이었고 지위와 인적 사항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불러줬습니다. 포스코와 관련해 30억 원이 적혀 있는데 포스코가 K스포츠에 30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재단 설립 이후 대통령 지시는 이른바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지시로 바뀝니다. K스포츠와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을 연결시켜라. 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 레저에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K스포츠의 마케팅 회사인 더 블루케이를 소개해 주라는 식입니다. 업체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불러줍니다. 더 블루케이가 한국 내 영업권을 갖고 있는 스위스 건설 회사인 누슬리의 국내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는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재단 이사장의 월급을 현실화하거나 특정 건물을 지목하며 재단 사무실로 임대가 가능한지까지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최순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저에게 의견을 물으셨고 운영체계 등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장 등 임원 명단 중 일부, 재단 이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약점이 있는 기업 사냥, 각종 이권 개입엔 박근혜 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의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권한 남용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최문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드는 의문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사정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게이트가 본격화되기 전 이미 정윤회, 최순실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문의를 했지만 묵살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과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을 감추기로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직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정호성 비서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정 비서관에게 우리 정부에 비선 실세가 있느냐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할 때도 각종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뒤에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매번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안 전 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정윤회 최순실에 대해 한번 확인이나 해봤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시종일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까?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까? 민정수석 하시는 동안에 정윤회 사건 이후로. 최순실을 조사한 적이 있냐고요? 네.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청와대의 첫 대책회의에 우병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해명 발표문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에는 대통령 외에 안 전 수석,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 후 두 재단 설립을 결정했지만 그런 것을 밝힐 수 없으니 정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회의에서 비선 실세에 대해 사실대로 밝힐 것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개인 비리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우 수석이 신속하게 사과 성명하도록 조언했다고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는데 우 전 수석의 위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청와대 회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첫 대책회의였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이날 대책회의의 내용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총괄의 검토 의견서로 만든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 속에는 이 의견서에 첨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 검토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실상 최순실을 구하기 위한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사진 파일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 실세 언급에 대한 검토 의견. 지난해 10월 18일 청와대 참모진의 대책회의 결과를 안종범 전 수석이 총괄 정리한 문건입니다.
우선 최순실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정리한 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이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새로운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 여론 전환을 위해 여당이 청와대를 지원할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언급할 멘트까지 구체적으로 적었고 이틀 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이 문장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에는 별첨된 문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법적 검토 보고서입니다. 우선 최순실이 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관여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인데 최순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최 씨가 재단과 사전 논의해 정유라의 개인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관련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사실상 비선실세 최순실을 구제하기 위한 그리고 이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보호막을 치려는 목적의 법률 검토였던 셈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커녕 사건 은폐와 축소용 보고서를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자초한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이권 개입 혐의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큰 이권이 걸린 복합체육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접촉한 기업은 부영그룹이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과의 회의에 참석해서 지원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들의 만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입니다.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과 부영그룹이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 수석이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놨습니다. 당시 모임을 정리한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은 부영 측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과 운영 비용으로 70여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도와줄 수 있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 총장을 통해 이 내용을 보고받은 최순실 씨가 이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부담을 느끼면서 거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을 신문하며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유를 추궁합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부영 이중근 회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을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 체육시설 건설 사업은 최순실 씨의 일당이 구상한 이른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의 하나로 이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포츠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K스포츠재단, WK 등 관련 회사들을 이용해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K스포츠와 부영그룹이 만났던 지난해 2월은 이중근 회장의 수십억대 탈세 혐의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검찰 고발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부영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얘기가 오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만남엔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중 세 번째로 K스포츠재단에 3억 원을 출연했고 돈을 낸 지 9일 만에 청와대 수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 씨 일당이 약점이 있는 기업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내기 위한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부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음 목표는 롯데그룹이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결심한 뒤 이를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안종범과 최순실 씨 모두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김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14일에 일정이 빈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과 개별 면담을 잡을 것을 지시합니다. 안 수석은 이어 면담 자료를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동빈 회장과 직접 통화해 롯데의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을 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담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안 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신동빈 회장 면담 자료가 검찰에 압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에게 이것이 압수되는 것을 대통령도 승인을 해준 것인가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이 자료에는 당시 롯데의 요구사항 2개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면담이 있기 불과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롯데가 유관부처 재량으로 영업을 연장해주거나 신규 특허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특허 상실에 따른 애로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면세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3월 말에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롯데가 아울렛까지 의무유일 제도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롯데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면담에서 이런 내용이 실제 오갔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롯데에 새로운 것을 요구했습니다. 면담 직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을 안 수석이 수첩에 메모한 내용입니다. 민간재단인 K스포츠에 체육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75억 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남시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75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시설 공사는 스위스의 뉴슬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K스포츠가 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중순경 신동빈 회장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해서 K스포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재차 지시합니다. K스포츠는 70억 원을 받아냈지만 검찰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다시 롯데에 돌려줍니다. 롯데에서 그 금액을 제공한 이유는 면세점과 당시 형제난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 안 수석의 진술입니다. 대통령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피의자가 돌려주라고 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결심을 하셨다면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K스포츠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K스포츠 재단 사업을 부탁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K스포츠 재단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롯데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만큼 롯데 70억 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강민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근을 포스코 홍보 책임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신동인 PD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는 포스코 광고회사인 포레카 강탈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인을 포레카 대표에 임명한 뒤 차은택 등을 동원해 회사를 뺏으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포스코를 움직여 지난해 대구 국립과학관 내 포스코 홍보관 재정비 공사를 땄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공사를 맡은 건 주식회사 솜.
그런데 이 회사는 최 씨가 내세운 회사였습니다. 최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실적이 없어 사업을 딸 자격이 되지 않자 대신 겉으로 공사를 수주할 회사를 내세운 겁니다. 이 과정엔 포스코 권호준 회장과 최 씨가 꽂아 넣은 포레카 대표 김영수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스코 권 회장과 황은현 사장은 안전수석의 지시로 최 씨 측에 공사를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를 통해 2억 원을 중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플레이그라운드 직원들의 월급으로 썼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포스코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작은 광고회사에 근무하던 최 씨 지인 조모 씨를 포스코 홍보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안전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조 씨의 전화번호까지 불러주며 최 씨 지인의 취업을 챙겼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안전수석은 조모 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포스코 측 그리고 조모 씨와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력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수고하세요.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호준 회장이 직접 연락해서 의논하겠다고 합니다. 인사 날짜는 그쪽 의사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석님, 지난번 권호준 회장과 식사한 후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혹시 추가로 들은 얘기 없으신가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 홍보 자문역으로 포스코 경영연구소 전무로 발령낼 예정입니다. 안전수석은 이력서를 직접 받아 포스코에 전달했고 예정된 자리에 채용이 어려워지자 포스코와 직책까지 상의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청탁으로 포스코에 입사한 두 사람. 김영수 포레카 대표와 조모 씨는 검찰에서 포스코에 이력서를 내지 않고 입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최순실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관련 회사 소개 자료를 재벌그룹 회장들에게 돌리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 기록을 보니 당시 대통령이 현대차에는 최순실 회사를, 스포츠단을 가지고 있는 KT에는 장시호 회사 자료를 맞춤형으로 전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최순실 관련 회사 소개 자료를 청와대 공문봉투에 넣어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이권 챙겨주기를 마치 청와대 업무처럼 만든 겁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삼청동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 김영환 부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이 진행 중이던 시기,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민원을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30분 남짓한 독대가 끝나고 박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노란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가에 올 때부터 직접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재단 출연금을 낸 황창규 KT 회장도 같은 시기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황 회장을 배웅하며 직접 챙겨온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봉투 속 내용물의 정체는 대통령의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였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전해진 것은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광고 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속에서 실제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과 대통령 독대가 있은 지 2달 후부터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주기 시작해 한 달 사이 총 70억 원 규모의 광고 5건을 발주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해진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서류였습니다. 스포츠단을 운영 중이던 KT에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명의의 스키단 창단 제안서와 최 씨의 또 다른 차명회사 WK의 연구 용역 제안서가 전달됐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두 업체로부터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은 셈이었지만 KT는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반년 넘게 검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나중에서야 봉투한 내용물에 대해 알게 됐고 박 대통령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수석은 당시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들은 자체 광고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 일당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청와대 공식 보좌진의 조언마저 뿌리친 채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대기업을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KT에 청탁했다가 안 되자 SKT에, 그것도 안 되자 포스코에 재차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KT가 피어링 포탈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쓰게 하라는 겁니다. 피어링 포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연매출이 10억 원가량 되는 중소기업.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이 회사 대표 한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한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선 라인에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회사를 소개했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KT 청탁이 무산되자 박 대통령이 SKT에 부탁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면세점 입점과 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이 있던 SKT는 이 회사에 수천만 원대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모 씨는 안종범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20-30억 원 수준의 계약을 기대한다며 한 번 더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SKT와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은 이번에 포스코에 연락을 합니다. 이처럼 안 전 수석과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도와달라, 돕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전락한 겁니다. 한 씨는 또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 문제까지 청탁합니다. 그 말씀드린 임모 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제가 폐가 되는 청을 드린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안 전 수석은 이 부탁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다시 하다 볼게요. 부탁은 해두었는데.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이권을 챙겨줄 때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호선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KD 코퍼레이션이 노열 더치셀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그 뒤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결과 현대차에서 10억 원대 계약을 따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KD 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1,000만 원대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최 씨 이권을 챙겼는지가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다. 자신은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기록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 기록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